이 거북이의 운동을 설명해 볼까요? 거북이는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운동 방향이 일정하고 속도도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한 것을 줄여서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직선으로 운동하니까 직선 운동이라 하죠. 속도도 일정한데 이것을 줄여서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은 같을 등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 거북이는 운동 방향도 속도도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직선 운동, 등속 운동을 합쳐서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도가 같고 직선으로 운동한다는 얘기죠. 이걸 줄여서 그냥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는 많진 않습니다. 그나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가 위쪽 방향으로 방향이 일정하면서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등속도 운동을 다루는 이유는 이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 해석이 간단하고 해석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볼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이 위치인 S, 가로축이 시간인 T로 나타낸 그래프인데 등속도 운동을 이 위치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죠. 거북이가 1초에 1m를 이동했다고 하면 그래프의 점은 이곳에 찍히게 되겠죠. 현재 거북이는 1초에 1m 가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초에는 몇 미터에 갈까요? 그렇죠, 2m까지 갈 것입니다. 3초에는요 3m까지 이동을 하겠죠. 이 점을 이어주면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거북이 운동의 그래프이죠. 자, 거북이는 결국 1초에 1m씩 이동하는 속도로 이동을 했으며 1초에 1m씩 이동했으니 속도도 1m/s가 되겠죠. 속도가 1초에 몇 미터 가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1초에 1m 가기 때문에 거북이의 속도는 1m/s입니다. 자, 위치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자, 이 녹색 선의 기울기의 각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으로 나타냅니다. 즉, 가로축 시간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하면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즉, 가로축의 변화량 델타 t,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거 배웠죠? 시간의 변화량 분의 델타 s, 위치의 변화량을 하면 이것이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북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나타내어 볼까요? 먼저 거북이가 시간이 1초 동안만 갔다고 했을 때는 이동 거리는 1m입니다. 자, 1초분의 1m니까 다시 나타내면 1m/s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2초 동안은요? 2초 동안은 2m 갔으니 역시 2분의 2 하여서 1m/s. 3초 때는 3m 갔으니 1m/s가 됩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도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가로축분의 세로축인데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이동 거리니까 결국 v, 속도도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속도로 나타내니까 결국 기울기는 속도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엔 토끼의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볼까요? 토끼는 1초에 2m를 이동하고 2초에는 4m를 이동하고 3초에는 6m를 이동을 합니다. 직선으로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토끼 그래프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역시 시간 3초 분의 이동 거리는 6m를 이동했으니 3분의 6 하여서 2m/s가 됩니다. 기울기가 2m/s라는 얘기는 기울기는 곧 속도와 같다고 했으니 토끼의 속도가 2m/s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등속도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아보죠. 위치 대신 세로축에 속도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거북이의 경우 1초일 때 속도가 1m/s였다고 해보죠.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2초가 되어도 속도는 그대로 1m/s, 3초가 되어도 1m/s가 되죠.
즉 그래프를 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평평한 직선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거북이의 속도시간 그래프입니다. 굳이 기울기를 재어보면 가로축의 변화량인 시간은 3초지만 세로축의 변화량인 속도는 변화가 안하죠. 즉 변화가 0입니다. 즉 기울기는 3초분의 0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0이 됩니다. 즉 기울기가 없는 그래프이죠.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가속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속도시간 그래프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의 의미입니다. 자, 속도시간 그래프의 이 넓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넓이를 구해볼까요?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데 가로가 뭡니까? 가로가 시간이죠. 즉 시간 곱하기 세로는 속도니까 속도입니다. 시간 곱하기 속도가 무엇이 될까요? 시간은 3초 걸렸고 속도는 1m/s로 일정했습니다. 1m/s는 다시 말해서 1세크 분의 1m로 다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같은 단위끼리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남는 건 뭡니까? 결국 3m가 남죠. 자, 눈치채셨습니까?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바로 변위가 됩니다. 직선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변위가 바로 속도시간 그래프의 넓이에 해당하죠.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속도의 공식이 시간분의 변위니까 변위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세로축, 시간이 가로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세로 곱하기 가로인 넓이가 바로 변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토끼를 한번 볼까요? 자, 토끼는 2m/s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2m/s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만약 토끼가 2에서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변위라고 했으니까 2에서 3초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넓이만큼 이동을 한 것이겠죠. 자, 계산해볼까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s에서 3s니까 1s, 세로축은 2m/s 되니까 1s 곱하기 2m/s를 하면 되고 답은 2m가 나오게 되죠. 즉 토끼는 2에서 3초 사이에 2m 정도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등속도 운동의 위치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하여서 즉 속도와 같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속도시간 그래프도 나타내 보았죠.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변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위치시간 그래프죠. 위치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A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가로축이 변화량인 시간의 변화량은 2초입니다. 자, 2초 동안 세로축의 변화량은 2m에서 4m까지 갔으니 2m 이동했다고 할 수 있죠. 즉 A의 기울기는 2세크분의 2m 하여서 결국 1m/s가 됩니다. 즉 이것이 A의 속력이기도 하죠. 자, B의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자, B는 2초 동안 4m를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의 기울기는 2초분의 4m 하여서 2m/s가 되고 이것이 B의 속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즉 A는 1m/s의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고 B는 2m/s의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했죠. 기획부터 보겠습니다. 0에서 1초까지 A의 이동 거리는 2m라고 했습니다. 자,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 A의 속도가 위에서 1m/s라 구했고 시간은 0에서 1초니까 1초죠.
자, 둘이 곱하면 답은 1m가 됩니다. 기역은 틀린 얘기가 되죠. 니은 0에서 2초까지 B의 평균 속력은 2m/s라 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은 속력의 평균 값을 물어보는 것인데 어차피 B의 속력은 계속 일정하죠. 몇으로 일정합니까? B의 속력은 앞에서 구했듯이 2m/s로 일정합니다. B의 속력은 0초든 1초든 2초든 언제든 항상 2m/s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평균 값도 2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1초일 때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1초 때 속력은 이때입니다. 1초 때 두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누가 더 가파릅니까? 그죠? B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B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비교해도 되지만 애매할 때는 그냥 속력을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는 A가 1, B가 2라고 구해 놓았고 언제든 속력은 같기 때문에 B가 A보다 항상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그래프가 다릅니다. A는 오른쪽 대각선 위로 가는데 반해 B는 오른쪽 대각선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자, A의 기울기 구해보세요. 자, A는 3초 동안 1에서 3, 2m만큼 이동했죠. 즉 기울기는 3초분의 2m가 되어서 3분의 2m/s가 되고 이것이 A의 속력이죠. 자, B는 어떻습니까? B 역시 3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원래 처음에 위치는 1이었는데 나중 위치는 -2죠. 즉 마이너스 3m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3s분의 마이너스 3m 하여서 마이너스 1m/s가 되죠. 이게 B의 속도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뭘까요? 속도에서 부호는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A가 오른쪽으로 3분의 2m/s 이동하는 거라면 B는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m/s만큼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물체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기역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그래프에서 보면 1초는 이때죠. 자, 위치가 1에서 0, -1로 넘어간다 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B는 그냥 왼쪽으로 마이너스 1m/s의 속도로 계속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지 않고 계속 뒤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즉 기역은 틀렸습니다. 니은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몇 초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A, B 속도는 같습니다. A의 속도는 3분의 2, B의 속도는 -1인데 크기만 비교하면 B가 1이니까 더 크죠? A가 더 작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0에서 3초까지의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굳이 S는 VT 같은 공식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됩니다. A 같은 경우 3초 동안 1m에서 3m까지 갔으니 총 2m 이동한 것이고 B는 1초에서 마이너스 2m까지 이동했으니 총 마이너스 3m, 즉 3m 이동한 것이죠. 누가 더 작습니까? 이동한 거리는 A가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